힙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네일 연장! 네일 아트의 세계는 정말 깊고도 오묘하구나. 네일샵을 차리든 네일 브랜드를 만들든 해야지 18년 경력의 프렌치의 미친 여자. 이것이 바로 2019년 아크릴 프렌치 챔피언의 손놀림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요즘 네일 아트의 대세, 힙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네일 연장! 미국에서 제일 핫한 여성 래퍼 카디비도 손톱이 또 매력 포인트이자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네일 아트 샵에서 그냥 아트 말고 연장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가본 곳은 네일 아트 연장 맛집인 곳입니다. 손톱을 안 보여드리려고 이러고 있어요. 욕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고고싱.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명동에 있는 여신 가디스 네일입니다. 인스타에다가 여러분 연장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명동에 있는 가디스 네일 가보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고 저는 카톡으로 예약을 주고 받았고요. 여기가 명동이긴 하지만 남산자락이었어요. 골목골목에 맛집들 숨어있고 관광객들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짠!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 이 화려한 트로피들 보이십니까? 이곳에 찾아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또 네일아트 꿈나무로서 네일아트 학원도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아크릴 프렌치 네일로 한국에서도 수상을 여러 번 하시고 심지어 일본 네일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시고 태국 네일샵에서도 일을 하셨던 되게 글로벌 하신 분입니다. 마스크 시국이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는 원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1인 샵입니다. 시술 테이블에 비말 가림막 철저히 해놓으셨고요. 원장님도 마스크 벗지 않고 저도 마스크 벗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은 사전에 이렇게 가격 고지를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또 사람 기분이라는 게 그냥 구두로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뭔가 좀 더 확실하고 동의한 그런 기분. 자, 이제 본격 시술 시작합니다. 손 소독부터 시술자, 피시술자 다 하고요. 자연 네일을 연장하기 좋은 정도의 길이로 파일링을 했어요. 그 다음 푸셔로 큐티클과 루즈 스킨을 이렇게 밀어내는데요. 푸셔가 날카롭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고 두꺼워서 빡빡 밀려갖고 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셔로 밀어낸 모습이고요. 드릴을 사용해서 큐티클을 띄워놓고선 연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연장을 할 때는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아야 나중에 이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장도 하다 보니까 지속력을 높이려면은 큐티클 리무버도 안 쓰고 아예 이렇게 건식으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셀프로 연장 연습, 자격증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제 손톱이 워낙 휴지장 같아졌기 때문에 아크릴 연장을 권하셨어요. 연장은 아크릴로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약해져 있어서 아크릴이 나고. 아크릴이라는 거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아크릴 모노머라고 하는 냄새가 아주 지독한 용액이고요. 이 플라스틱 병에 있는 게 아크릴 파우더입니다. 붓을 모노머에 담갔다가 이 파우더에 딱 하면은 여기 반죽이 만들어져서 얘를 손톱 위에 올리면은 손톱 위에 철썩 달라붙는 그런 것입니다. 얘는 일반 팔리시 말리듯이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모양을 얼마나 아름답고 매끈하게 굳기 전에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기술이거든요. 첫 번째 볼로 손톱 길이를 이렇게 만들고 토닥토닥해서 표면도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투볼로 손톱 바디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 아크릴 프렌치 챔피언의 손놀림입니다. 어느샌가 두 번째 손가락 연장도 슥싹슥싹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아크릴이 굳고 나면은 홈지를 떼고 손톱 좌우를 꼭꼭 눌러서 핀칭이라는 걸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손톱이 좀 덜 부러지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이렇게 핀칭을 줘서 C커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톱 연장할 때 각 재료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경도인데요. 제일 경도가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게 젤 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젤 연장, 그 다음 조금 강한 게 이제 틴 연장, 가장 강한 게 아크릴 연장입니다. 아크릴이 힘이 세고 견고하다 보니까 얘를 견인해 나가면서 점차 교정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성 발톱 정리하는 거기에서도 발톱 견인할 때 쓰는 재료가 아크릴인 것 같았어요. 발톱도 연장을 하는데 발톱은 C커브가 있으면 내성 발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역핀칭으로 그거를 또 교정을 해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네 손가락 연장이 됐어요. 네 손가락 하는데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제가 처음으로 대회를 나갔던 선생님을 만나본 게 저희 동네에 대회에서 입상하신 분이 조그맣게 1인샵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봤는데 첫 번째, 손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어요.
빌에서 대회 나간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대회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위생 점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FM대로 해야 그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손놀림 이런 게 또 매해 달라서 작년 챔피언이 올해 챔피언이 되기가 또 어려운 곳이 네일아트 기술 대회라고 해요. 대회를 나갈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나갈 텐데 똑같은 디자인을 심사를 보는 거잖아요.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합니다. 아크릴 프렌치는 이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100점이라는 게 없는 종목이라서 거기서 점수를 깎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수를 가장 덜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그 해의 챔피언이 되는 거라서 심사 기준이 세밀해서 채점이 가산점이 아니라 차감하면서 채점을 하는 거라서 대회에서도 100점이 나오기가 정말 힘든 구조라고 해요. 네일아트의 세계는 정말 깊고도 오묘하구나. 원장님이 시술하면서 저를 뭐라고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고 이랬더니 18년 경력의 프렌치의 미친 여자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됐습니까? 이 원장님이 아크릴 프렌치의 미친 여자이기도 하지만 또 폴리젤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폴리젤이 뭐냐면 일반 팔리시 젤이랑 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찐득한 약간 점토 같은 점성의 젤인데요. 보통 손톱 연장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폴리젤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젤리시예요. 그 젤리시 브랜드에서 공인한 에듀케이터라서 원장님들 대상으로 폴리젤 연장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대학 출강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갈 때 딱히 연장 재료를 고민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폴리젤 아크릴은 정말 잘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처음엔 이랬죠. 나는 자격증을 따고 네일아트 왕이 되어서 네일샵을 차리든 네일 브랜드를 만들든 해야지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이런 고수님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그냥 자격증을 따고 싶은 초보 셀프 네일러구나. 이 단면을 보시면은 제가 스틸레토 쉐입을 할 거라서 아주 C커브를 휙 이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10손가락 연장이 완성됐고요. 쉐입 잡고 표면 정리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선 여기 흡진기를 똑같이 따라 샀습니다. 파일링 마친 손이 이렇게 스틸레토 모양이 잡혔습니다. 시술 테이블에 보면은 시계랑 온습도계가 있죠. 아크릴이 온습도에 따라서 빨리 굽고 덜 굽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가면서 시술을 하시나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트에 들어갑니다. 디자인은 제가 사전에 핀터레스트에서 봤었던 꼭 하고 싶었던 하지만 내가 하니까 되게 안 됐던 그런 디자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연습해볼게요 라고 하셨고 또 제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재료로 연습을 해보셨나 봐요. 재료별로 이런 느낌이 날 거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회사원님 유튜브에 필요하신 건 뭔가요? 라고 하셔서 다른 채널에서 많이 못 보셨을 만한 그런 재료 하나, 엄청 빠르게 아트가 나오는 최신 재료 하나, 이렇게 한 손씩 두 가지 재료로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많이 못 보셨을 법한 재료 에어브러쉬 그라데이션을 한번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접시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 물감도 보이죠? 아크릴 물감이라고 합니다. 색색 물감을 접시에다가 이렇게 짜놓고 프라모델 할 때 쓰는 티너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섞습니다. 물감을 티너에다가 개개개개 해준 다음 해놓은 거를 건에다가 넣고 이 에어브러쉬가 콤프레셔가 있어야 돼서 건 자체는 요만하잖아요. 밑에 이만한 본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라서 등치가 크고 이 에어브러쉬가 손톱에만은 안 되기 때문에 온 주변이 이렇게 살에도 이렇게 여기 묻었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크릴 물감이 수성이라서 물로 혹은 비누로 씻으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 파란 그라데이션 갑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요 에어브러쉬 스킬은 헤어에서는 약간 불고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문제는 앞뒤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노란 물감 쓰다가 초록 물감 쓸 때 다시 빨고 다시 개개개개 해서 건 세척 한번 하고 다시 물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설거지거리 어떡할 겁니까? 이 에어브러쉬가 아주 먼 옛날에는 네일아트 학원에서 아트반, 창업반 이런 고급 클래스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에어브러쉬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푸시아 색깔 또 개개개개하고 에어브러쉬 들어갑니다. 사사삭 이렇게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에어브러쉬로 만들었고요. 에어브러쉬 물감은 자연건조입니다. 자연건조 시간이 조금 더뎌서 네일샵 진짜 옛날부터 가셨던 분들은 요 기계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네일샵 다닐 때는 네일샵에서 일반 팔리시를 발라주기 때문에 이걸 말리기 위해서 시술 다 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손 넣고 멍 때리고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였거든요. 야,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말리고 있어도 팔리시가 다 마르지 않아가지고 계산하다가 찍힐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직원쌤들이 언니 가방 이거예요? 하고선 그 지갑 열어가지고 이 카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거나 현금 요렇게 가져갈게요 하고선 다시 넣어주고 그랬었거든요. 요 위에다가 클리어 젤 샤샤샤샥 발라주고 홀로그램 파우더를 바르기 위한 밑작업인 거죠. 한번 구워줍니다. 홀로그램 파우더를 이렇게 뽀덕뽀덕 스펀지로 해주면은 이거 인스타에서 봤던 네일이야. 손톱 주변에 남은 이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원장님이 어디서 주섬주섬 물바가지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손 스크럽 하면서 살에 묻은 거 같이 지워주는 마사지를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고객님한테 가서 손 씻으세요. 이게 제일 빠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디 고객님한테 가서 손을 씻고 오라고. 그럴 수 없어. 우리 샵의 이름이 왜 가디스인데 고객님께 여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디스예요. 이제 에어브러쉬가 왜 전설 속 재료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반대쪽 손에다가 화이트 젤을 먼저 원콧합니다. 이 위에다가 올릴 그 재료의 발색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 젤 한번 굽고 요즘 많이 쓰는 네일 재료죠. 바로 컬러 파우더. 원장님 마침 예전에 쓰던 펄이나 홀로그램 없는 파우더가 있다고 하셔서 이걸로 시술을 해주셨는데요. 벌어져서 못 쓰게 된 총알 브러쉬 같은 데 묻혀서 이렇게 토도도도도도 털어줘. 그러면 가루가 떨어질 때는 얼연이 이렇게 펑펑펑 퍼지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뭐 쓱쓱 쓸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5손가락이 끝났고 화이트 원콧한 거에 살짝 끈끈한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떨어져 나갈 애들은 이렇게 살살 털어주면은 살에 묻은 애들도 그냥 슬슬 털립니다. 그 다음 붓 안 빨아 그냥 턴 다음에 바로 파란색 갑니다. 자, 토도도도도 사사사 어느샌가 마지막 푸시아 색깔 파우더 갑니다. 브러쉬 역시 그냥 툴툴툴 털고선 다른 색깔로 바로 변경 가능하고요. 파우더만으로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벌써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살에 남거나 뭐 떨어질 파우더는 이렇게 살살 털어내. 뒤처리 뚜껑 닫고 밑에 떨어진 파우더 접어서 버려. 클리어 젤 다시 한번 올리고 홀로그램 파우더 뽀독뽀독 해주고 살에 묻고 한 거 이렇게 살살 털고 나서 탑젤 발라서 굽고 마무리하면 끝! 이렇게 해서 완성된 손톱이 요겁니다. 이거 완전 비 오는 날 엉덩이에 동동 뜬 기름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외국 인스타에서 보던 바로 그런 네일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도도 아주 단단한 것 같고요. 스틸레토 쉐입이라서 손이 더 가늘고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네일은 장비빨, 재료빨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같은 디자인을 만드는데도 준비도 번거롭고 뒤처리도 필요한 에어브러쉬로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서 만드느냐. 이 손은 파우더로 한 손인데 아트에만 요거는 5분 컷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뭘로 받겠어요? 당연히 빨리 되고 금방 나갈 수 있는 거 선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예쁜 댓글을 남겨주시고 가디스 네일에 예약할 때 보여드리면 모든 시술에 파라핀팩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이랑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 네일 양손을 한 가격은 연장이 들어가서 좀 비쌌습니다. 총 31만 원 줬습니다. 저희 셀프 네일 컨텐츠는 회사원 B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초보자란 이런 거로구나.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